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당신 또는 당신의 소중한 지인분께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소장을 받으셨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소장을 받지 않았지만 아마 소장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으신 분들도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료 반환 청구 소송에 소장을 받으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게 뭐지? 당황스럽다, 억울하다라는 마음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요, 화가 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는 마음들을 갖게 되십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겁니다. 아, 비참하다, 창피하다, 주변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겠다. 왜 이런 감정들이 뒤엉킬까요? 그리고 그 감정들 때문에 당장 당신께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고 계시며 반대로 꼭 해야 될 행동들을 놓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에게 소장을 보낸 상대방이요, 아마도 당신도 알고 계시는 소중한 가족, 공동상속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공동상속인이 당신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고인이 되신 당신의 소중한 가족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유료 만환 청구 소송에 소장을 받거나 그런 단어들이 언급되었을 때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을 하시게 되고요. 해야 되는 행동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유료 문제는 쉽게 말씀드리면요. 고인이 된 박혜원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의 공동상속인 A하고 B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100억이라는 재산이 있었는데요. 그 100억을 50억, 50억 이렇게 나눠준 게 아니고요. 100억을 A에게 다 줘버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경우 현행 민법에서는요. B에게 최소한의 공동상속인으로서 확보될 수 있는 유류분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 보통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상속분의 2분의 1이 될 건데요. 방금 들었던 예에 따르게 된다 그러면 B는 50억이 아니라 25억 정도의 유류분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받은 돈은 제로이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가져간 A, 당신에게 25억을 주세요 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불합리하고 말이 안 된다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헌재에서 위헌 여부가 심사 중입니다. 근데 그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유류분 반환 소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한 가지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100억을 A에게 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00억을 준 시점이 제가 죽기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지 간에 공동상속인 간에는요. 무조건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는 취지의 판례가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유효분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께서 피고로 내몰려 계시지만 이 설명을 듣다 보면 아, 내가 어느 정도 금액들을 주긴 줘야겠구나, 계산을 제대로 해봐야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드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감정들이 뒤엉키셔가지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발 B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B에게 연락하거나 화를 내거나 심지어는 칼부림이 나는 경우까지도 봤습니다. 소장을 보낸 B에게는요, B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소한 욕설 한마디, 폭언 한마디,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 한 것들이요, 형사사건으로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와 연락하지 마시고 B에게 폭력적이고 흥분한 상태에서 만남이나 연락을 하셔가지고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일들을 막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당신께서 너무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당신의 배우자, 가족들, 아니면 B의 배우자, B의 조카들, 이런 분들에게요, 하소연을 늘어놓으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당신께서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중요한 증거들이 B 측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B에게는 B의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20년, 30년 전의 자료들을 모을 때에는요, A와 B 사이에 있던 여러 가족들의 증언이 됐던, 대화 내용이 됐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함부로 발설하거나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너무나 비참한 마음이 드셔가지고 그냥 B 말이 맞겠지, B의 변호사가 다 잘 계산을 했겠지, 소장 대충 보니까 얼추 계산이 맞는 것 같더라, 그래 내가 주는 게 맞지, 아무 내용도 안 하시거나 상대방의 주장이 다 맞습니다라는 취지로 인정해 버리는 경우들, 이런 거 결코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B의 변호사는 말 그대로 B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B에게 유리한 내용들로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는 행동들은 무엇일까요? 소장을 받으셨으면요,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가장 믿을 만한 당신의 지인, 주로 배우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배우자 또는 친구분과 소주 한잔 하시면서 감정적으로 좀 툴툴 털어버리시고요. 그 다음날 냉정하게 소장을 확인하셔 가지고요, 동그라미, 세모, X를 치십시오. 맞는 이야기는 동그라미, 틀린 이야기는 X, 잘 모르겠는 내용은 세모입니다. 소장의 주된 내용들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누구가 돌아가셨고요. 돌아가신 분의 우린 자녀들입니다. 언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상속 재산이 얼마가 있었는데 이렇게 분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분배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정도에 보면은 한 10년 전, 20년 전에 A가 이렇게 증여를 받은 게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막 부필려져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계산식이 쫙 나오면서 그래서 유류분 권리를 행사하는데 유류분 금액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숫자를 분석해 가지고 나누다 보시면요, 이거는 틀린 말인데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요, 저를 포함한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이 유류 반환 청구 소송에서요, 당사자들끼리 모여 가지고 뭔가 조정이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저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오히려 제도가 존재하는 한 계산에 대한 부분들은 법률 전문가, 계산 전문가들에게 맡기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변호사들, A의 변호사, B의 변호사가 서로 대화를 하거나 근거 자료들 논박을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들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이 다칠 리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줘야 될 돈이라고 확인이 되면은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정말 억울하다 싶으면은 끝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 말씀들이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특성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모쪼록 가족 간의 평화를 지켜내시고 고인의 뜻을 지켜내시고 당신의 재산 또한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고요.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